여기는 학교 옆에 노상 음식점이에요. 제가 오전에 일찍 수업이 있어서 그 수업하고 나서 지혈해버렸거든요. 인사대에 못 갔습니다. 바로 외정대 수업하러 왔는데 밥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 먹을까요? 고민이 되네요. 어디서 먹을까? 반미 만드는 거 보실래요? 옆에 반미 만드는 데 많긴 한데 나름 비닐 장갑 끼고서 위생에 신경 쓰시는 이 이모한테 한번 받아보기로 했어요. 한 번 더 뽑히네. 또 하네요. 먹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늘의 온라인 강의까지 해서 오늘 해야 되는 모든 강의가 끝났어요. 너무 신이 납니다. 이제 지금 베트남 시간 10시인데 내일 아침 8시까지 저는 프리타임이에요. 온전히 저의 시간이고 너무 신납니다. 저는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가장 빡세요. 오늘은 아침 8시부터 강의를 해서 12시부터는 외정대 가서 6시간 강의를 했고 돌아와서 온라인 강의를 또 했으니까 총 합하면 한 10시간 정도 했거든요. 보통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10시간 강의를 해요. 근데 온라인 강의가 오전에까지 끼면 이제 한 12시간도 강의를 해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베트남어 수업을 못 갔어요. 잠들어서 못 일어났어요. 그 수요일에는 새벽 5시까지 수업 준비하다가 잠들어서 못 가고 오늘은 분명히 일어났는데 아침에 온라인 강의 끝내고 나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아침에 좀 자고 오후에 강의를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을 보낸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오늘 온라인 강의까지 저녁에 끝내고 나면 난 아마 힘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수업을 한 학생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파를 줬어요. 이 친구는 대만 학생이고 그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어요. 이제 8월이면 연수원 생활이 끝나고 임관이라고 하나요? 판사나 검사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한국어는 최고급 수준이에요. 한국어 토픽이 6급이 제일 높은데 6급 점수가 있고 그리고 구사하는 단어들이 6급에서 요구하는 수준도 넘어요. 엄청 한국어를 고급으로 하는 학생이에요. 게다가 일본어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한 주제가 그 습관에 대한 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습관을 잘 기를 수 있는가.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습관을 어떤 방식으로 길러본 경험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한 달에 책을 10권 이상 읽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공책은 빼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전공책은 책 읽은 걸로 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고 뭐라고? 그런데 10권씩을 읽는다고? 그러면서 지난달에는 그 연수원 공부가 너무 바빠서 10권밖에 못 읽어서 약간 좀 마음에 죄책감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와 그래 대단하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본어는 중급 수준으로 하고 있고 일본어와 한국어를 매 주마다 꾸준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을 한 달에 10권 이상 읽고 그리고 요가와 헬스를 빠지지 않고 하고 그런 친구예요. 엄청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연수원 생활도 그렇고 거기 업무량도 거기에서 요구하는 공부량도 많아서 당신은 시간이 없을 텐데 대체 언제 책을 읽냐 그랬더니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있고 머리를 말리면서도 있고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읽는데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너무 조금 읽어서 좀 마음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제하고 오늘은 많이 나태했었거든요. 나 참 이렇게 하루에 막 10시간, 11시간씩 강의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러면서 베트남어도 공부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근데 있는 거예요. 제 학생이. 제가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서 결국 하루가 결정하는구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자신의 24시간을 어떻게 채웠는지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구나를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많은 반성을 하게 됐고 오히려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수업이 끝났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난 더 할 수 있지. 책도 좀 더 볼 수 있고 베트남어 단어도 좀 더 외우고 자도 괜찮아. 죽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를 어떻게 어떤 색깔로 얼마만큼의 밀도로 채우는가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건 싱가포르 친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친구는 늘 집에 있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아니 저처럼 장기 투숙하는 사람들이 여기 몇 명 있는데 다들 바빠요. 저 오전에 나갈 때 이 사람들도 오전에 나가요. 그리고 저 저녁에 들어올 때 이 사람들도 저녁에 들어와요. 근데 이 친구는 늘 방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다른 투숙객들은 신발을 방 안에다 들여놓는데 이 친구는 밖에다 그냥 내놓거든요. 보면 항상 늘 신발이 있어. 그래서 궁금했어요. 너는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니? 자기는 일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인가? 근데 엄청난 부자라고 하기에는 이런 에어비앤비로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온 이유가 혹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니?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인데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 서류를 처리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가 그 여권이었던지 비자였던지
해결이 안 돼서 이제 못 가고 며칠 더 묵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럼 너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니? 그랬더니 카지노에 기부를 하러 간다고. 오 마이 갓. 내가 너는 뭐 하면 재밌어? 재밌는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도박보다 재밌는 게 세상엔 많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좀 그 시간이 아깝기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그 정도의 영민함과 그 정도의 그 예민함,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사업을 해도 잘할 텐데 저 친구는 왜 자기의 하루를 저렇게 버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목표가 있게 사는 하루가 얼마나 밀도 있을 수 있는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단단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하루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혹시 오늘 하루를 도박하듯이 날려버린 시간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단단하게 쌓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루고 싶은 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싱가포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원래 올 때도 빈손으로 왔는데 도박 좀 하면 어떠냐고.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도박해서 쓰나, 뭐 사업하면서 쓰나, 먹느라고 쓰나, 여행 가느라 쓰나, 뭐 어때? 내 돈인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도박해서 쓰는 돈과 뭔가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도전하면서 쓰는 돈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내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한, 내가 사는 시간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스스로 헐값으로 치는가? 아니면 귀하게 보고서 값어치 있게 보는가? 값어치 있게 대하는가? 결국에 나의 하루를 어떻게 쓰는가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곧 판사가 된다는 그 친구는 하루하루를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뭐 언어도 배우고 연수원에서 공부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를 내실 있게 단단하게 채우는데 하루를 온전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싱가포르 친구는 도박장에 가서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정말 값없이 날리는 거죠. 자기를 대하는 태도와 매우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 하루를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더 강이 많다고
힘들다고 스스로한테 징징거리지 말고 조금 더 밀도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